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일부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가운데 1명이 어린이집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지자체가 예정돼 있던 해외 일정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역의 한 중형 조선소가 경제성에 특화된 선종을 앞세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화 선종으로 불황을 극복해 나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일부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 환자는 10명을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2개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9,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4명, 싱가포르 13명, 홍콩 12명, 일본 12명 등 아시아 지역에 85명의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핀란드와 프랑스, 독일과 호주 등 이 나라들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일본에서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좀 볼까요? 1월 3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4명을 유지했지만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번 환자와 2번 환자는 나흘을 간격으로 두고 발생했는데 3번 환자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또 4번 환자는 바로 다음 날 발생했고 사흘 동안 잠잠하더니 30일에는 5번과 6번, 7번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1일 오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염자와 식사를 같이 했다가 옮은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염 사태가 앞으로 한 달 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선별진료소 5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건소와 대형 병원 등 최소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에 대한 안내는 지역별 보건소나 1399 혹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목포가 7곳, 화순 4곳, 해남과 영광, 공이 각각 3곳, 다른 지자체는 2곳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죠. 국내에선 첫 사례였는데요.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중 1명은 어린이집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설 연휴 남편과 함께 서울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만남을 가진 A씨는 28일부터 다시 출근했는데 이틀 뒤인 30일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세 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해 능동 감시를 받다 2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인 A씨 부부를 즉시 자가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이틀 이상은 아이들을 돌본 상황. 어린이집은 31일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던 적은 없죠, 최근에? 예, 아이들도 지금 안에 있나요? 없어요. 오늘부터 10월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의 근무기간 어린이집에 나온 원생이 29명에 달한 데다 또 다른 접촉자인 A씨의 남편도 태안에 있는 한국발전교육원에서 정상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31일 오전에는 교육생 전원이 긴급 귀가 조치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4차, 5차 감염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저 카톡에 다 왔어요. 예, 여기서 그랬다고 조심하라고. 그 진짜 실감나죠, 위험한 게.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직장 두 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2차례 부부를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별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추가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지금 다른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3차 전파로 인한 어떤 그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는 있으나 혹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어린이집 원아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등원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A씨 남편과 접촉한 직장 동료들은 현재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에서도 2차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중국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건데요. 질병과 국적을 막연하게 묶어 생각해 사회 갈등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약 일주일 만에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역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특히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이 차이나타운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인데요. 화교 출신 상인들은 일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중국인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손님이 좀 뜸하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고 또 전혀 거기에 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손님들 생각에는 좀 만만해도 중국집이니까 좀 끄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 2천여 명. 이 중 13%인 21만 5천여 명이 중국인이고 32.2%인 53만 1천여 명은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45%가 중국 국적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 상황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출발한 질병이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인들도 일부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을 기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병을 어떻게 우리 인류가 같이 협력해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점차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박쥐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쥐가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박쥐는 어떤 동물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도 쥐도 아니면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류 박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매개체로 박쥐가 지목받으면서 박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쥐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꼽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나 2014년 에볼라 사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역시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또 군집 생활을 한다. 이런 이유로 그만큼 박쥐 매개 바이러스의 다양성도 충분히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때보다 지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박쥐가 품고 있는 바이러스는 100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멀쩡할까? 박쥐가 비행할 때 체온이 40도씨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같은 고온에서는 바이러스가 잘 활동하지 못하지만 박쥐 체내의 면역 물질이 활성화되는 특유의 면역 체계 때문입니다.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꼭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박쥐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날것으로 먹는다든지 하면 박쥐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 됐든 그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직접 인간에게 감염시켰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됐고 메르스의 경우 낙타를 거치면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박쥐를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요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숙주로 의심받는 박쥐. 하지만 서식지 파괴 등 인간의 행위가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감염병 관련 낯선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생소하거나 헷갈릴 만한 용어를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진 여부, 격리 장소, 감염 경로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 환자와 확진 환자의 구분부터 볼까요? 확진 환자는 말 그대로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를 말하고 의사 환자는 대체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뜻하는데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2주 안에 열이 37.5도 이상 나거나 기침이나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의사 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 그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2주 안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사 환자로 분류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당시에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이 접촉자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예로 든 접촉자에는 확진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공부한 사람,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상을 분류하는 용어에는 능동감시 대상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는 말도 있죠. 능동감시 대상자는 2주 안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왔지만 현재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어느 지역이든 중국을 다녀온 뒤 2주 안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같은 대상 분류에 따라서 격리나 모니터링 방법도 달라집니다. 감염이 확인된 확진 환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의 차이는 뭘까요? 시설 격리는 특정 공간에 환자들을 모아서 단체로 격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현재 중국 우한에 살던 우리 교민들이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자가 격리는 환자가 집에서 알아서 외부 접촉을 멀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대상자들은 전담 공무원이 매일 체온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비말인지 공기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불안이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고 대부분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말은 사전적으로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오르는 물방울이라는 뜻인데요. 즉 비말 감염은 환자의 침이나 콧물 등이 재채기나 기침으로 튀어서 감염되는 걸 말하고 공기 감염은 바이러스가 공기를 떠다니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N차 감염과 무증상 감염입니다. N차 감염의 N에는 2, 3, 4 등의 상수가 들어가겠죠. 1차 감염은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감염, 2차 감염은 확진 환자의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된 경우, 3차 감염은 2차 감염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으로 이 감염이 확산되면서 숫자가 증가합니다. 메르스 당시에 2차 감염자 발생 뒤에 3차 감염자도 빠르게 생겨나서 현재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30일 중국 우한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일본인 확진자 3명 중 2명이 현재 증상은 없지만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럴수록 스스로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이러한 관련 용어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1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와 지자체들도 예정돼 있던 해외 일정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산시성과 장시성에서 전남 주간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산시성과 장시성에서 전라남도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130여 명의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방문단이 중국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방문단은 전세기를 통해 산시성 타이위안과 장시성 난창을 잇따라 방문해 양 지역의 고위급 회담에 이어 경제교류와 관광홍보, 무역상담 등의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4월 총선 등의 일정을 감안해 중국 방문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4월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내년 중국 5월에 방문할 예정인 중국 방문은 좀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중국 상해에 나가 있는 통상사무소 직원을 국내로 복귀시켰고 저장성에 파견한 직원 1명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종순 장흥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도 유럽 해외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되는 등량만 강직만권 행정협의회 주관 유럽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두 군수는 청정연안 보존개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이날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여파로 취소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요거이 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로 방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했고요. 관내 병원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두 군은 일정을 취소한 이후 방역 대책반 운영도 보건소장에서 부군수 체제로 확대 전환했습니다. 이외에도 목포 상공회의소 상공위원 20여 명은 2월 중순 태국 연수 계획이 잡혔지만 역시 취소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늘어난 지금 신종 코로나 확산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해외 연수나 교류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11번째 감염자가 나오면서 전라남도도 신종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선별진료소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특히 전라남도는 중국 우한에서 전남으로 11명이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증 도내 유입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55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지정 운영하고 호흡기 증상과 폐렴 등이 있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중국 여행력을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현장 방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권고했습니다. N은 신종을, COV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새로운 질환을 명명할 때 WHO 내 모범 사례를 따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요즘 우리 조선업계는 오랜 경기 침체로 좀처럼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한 중형 조선소가 경제성에 특화된 선종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항구 암벽에 정박한 대형 선박 한 척이 웅장한 모습을 뽐냅니다. 오는 3월 그리스의 한 선주사에게 인도될 11만 5천 톤급의 원유 운반선입니다. 배의 크기는 길이 250m에 폭 40m, 8만 톤에서 12만 톤 사이에 해당돼 아프라막스급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아프라막스급 선박은 연료 사용 대비 운반량이 가장 경제적이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선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운송할 때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물량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선종을 아프라막스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라막스급 선박의 경제성 때문에 지역의 중형 조선업체인 대한조선은 중형급 상선 건조에 주력하면서 불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원유 운반선 15척, 지난해도 11척을 수주해냈고 내년까지 21척의 일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선박에 주력하다 보니 시설 투자와 설계비도 낮출 수 있어 회사 운영의 효율성도 개선됐습니다. 올해 대한조선의 선박 수주 목표는 모두 16척. 중형급 상선과 더불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선까지 수주해 수익성과 내실을 다지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이제 수주 계획을 16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우리가 주력으로 건조 진행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수주 목표를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조선업 불황의 늪에서 경제성에 특화된 선종을 앞세워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대한조선. 최근 3년 새 중형급 상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침체된 조선업계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국세를 고액 상습 체납한 사람이 13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할 경우 고액 상습 국세 체납자로 간주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개인 84명, 법인 46명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개인 6명, 법인 7명 등 13명입니다. 지난해 말 내수 부진 등으로 전남 지역 대부분의 상가 임대료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전남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2%로 3분기보다 0.3% 늘었고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11,300원으로 0.37% 하락했습니다. 소규모 상가 역시 공실률이 7.7%로 0.7% 상승해 임대료 0.17%가 떨어졌습니다. 오피스 공실률도 24.6%로 충북 27.2%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4,600원으로 전분기 대비 0.08%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사업자로 전남 신안군이 결정됐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와 지능화한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배후부지에는 대량 양식시설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과 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부산과 경남 고성을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장흥군이 2월부터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시작합니다.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문을 열게 된 장난감 도서관은 장흥 지역 자활센터 2층을 친환경 자재로 새롭게 리모델링해 조성했습니다. 장난감 500여 종과 정글짐, 실내 암벽 타기 등 놀이공간과 수유시설,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운영되며 0세부터 만 6세까지 장흥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와 부모는 연 만원의 회비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단체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영유아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장흥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또 장난감을 사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해소해주고 또 지역 내에 있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아동들을 많이 케어할 수 있도록 군에서 설치하는 도서관입니다. 여수시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여수시는 국비 등 80억 원을 들여 하수종말 처리장의 악취 저감 시설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처리장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가중돼 왔기 때문입니다. 여수 하수종말 처리장은 하루 평균 11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1일 8만여 톤 규모의 하수와 분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실무협의와 지역 내 주요 문화, 관광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일본 기타큐슈 행정단이 순천을 찾았습니다. 일본 기타큐슈 행정단은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야외 개막식이 펼쳐질 순천만 국가정원을 확인하고 기타큐슈 생태환경 복원의 상징인 도카이만과 유사한 사례인 순천만 습지를 방문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한겨울답지 않게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시작해서 6도에 머물겠습니다. 심한 기온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2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하늘에는 구름량이 많겠고 뚜렷한 눈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과 낮의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가 갑작스럽게 기온이 변화하면서 건강 잃기 쉬운 환경입니다. 시간대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